2022년 유럽 답사 중 잃어버린 사진들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까운 답사 사진 중 하나가 이 브라질 기숙사였습니다. 사실 여기는 기대 이상으로 멋진 공간이었거든요. 처음 시작했던 건축 관련 콘텐츠였던 르꾸르비제의 작품들을 만들면서 여기 브라질 기숙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와서 보니 정말 멋진 건물이더라고요. 여기를 설계한 사람은 꾸루지만이 아니더라고요. 루시오 코스타가 같이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브라질 건축가인 코스타는 영국과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일단 제가 구글링한 것으로는 직접적으로 꾸르비제와의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가 모더니즘 건축가이고 브라질리아 도시간 계획을 세워놓으면서 함께한 오스카 니마이어가 코스타를 통해 꾸르비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그도 꾸르비제의 추종자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브라질 기숙사를 자세히 살펴보니 온통 꾸르비제의 시그니처 디자인들 밖에는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코스타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그냥 브라질 기숙사니까 브라질 건축가인 코스타의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 멋진 꾸르비제와 코스타의 브라질 기숙사를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브라질 기숙사는 파리 남쪽 교외에 위치하고 있고 바로 스위스 기숙사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까지 왔으니까 구글 스트리트 뷰로 한번 봐야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가 바로 시떼 인터나셔널레 유니스테르 드 파리로 들어가는 보행자 입구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돌아보시는 것은 포르투갈 기숙사이며 저쪽이 바로 브라질 기숙사입니다. 그냥 구글 맵으로 살펴볼 때는 시떼 인터내셔널레 유니스테르 드 파리 내에 주차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입구를 못 찾았습니다. 대신 블람바드 주어덩 쪽에 길가 주차를 하고 걸어서 브라질 기숙사로 갔습니다. 아, 바로 여기에 이렇게 스위스 기숙사가 붙어 있고요. 여기가 블럼바드 주우덩입니다.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는 저 건물 사이로 시떼 인터나셔널레 유니버시테르 드 파리 단지 내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갈 때 저리로 가보죠. 차는 저쪽 길가에다 주차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브라질 기숙사로 들어가는 입구를 찾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떼 인터나셔널레 유니버시테르 드 파리 단지 내로 들어가는 보행자 입구는 여기에 있거든요. 대신 이쪽을 따라가 보니 그래도 브라질 기숙사 전체를 한컷에 찍을 수는 있어서 좋았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실제로 단지 내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가 한컷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브라질 기숙사는 필로티로 되어 있는 본체 건물을 중심에 두고 유선형으로 된 저층부가 양쪽으로 튀어져 나와 있는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동쪽 저층부의 2층 부분인데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네요. 저기가 바로 시떼 인터나셔널레 유니버시테르 드 파리 단지 내로 들어가는 보행자 입구입니다. 여기를 DSLR로 찍어 놓은 사진이 있는데 제길 벌받아라 내 캐리어 도둑놈들. 보행자 입구를 들어가시면 저렇게 브라질 기숙사 간판이 있는데 저 뒤쪽의 건물은 브라질 기숙사가 아니라 포르투갈 기숙사입니다. 아까 전 브라질 기숙사 간판 위치에서 보면 이렇게 바로 브라질 기숙사의 남측 정면이 나옵니다. 유니테 타피타시옹이랑 많이 비슷해 보이죠? 이쪽은 측면과 뒤쪽 후면입니다. 어디를 봐도 꾸르비제 디자인 스타일인데 코스타의 건축 작품을 제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코스타가 이 건물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서측 저층부입니다. 여기 컬러 유리 커튼홀을 보면 딱 생각나는 건물이 있죠? 바로 라뚜레트 수도원과 파르미니 수문화회관이요.
컬러 유리를 썼다는 정도의 차이? 그리고 브라질 기숙사는 라토레토 수도원과 마찬가지로 대지의 자연 경사를 효과적으로 내부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꾸루비제의 후기 건축으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자, 이제 외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서층 저층부입니다. 서층 저층부는 지상층 로비와 함께 대회실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저기 컬러 유리 커튼월은 저층부 로비 공간의 창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대회실의 외벽 부분입니다. 이 공간은 궁금하시죠? 사실 저는 여기서 내부를 들어가는 천장이 이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내부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쪽은 대회실의 무대 쪽의 외벽입니다. 여기 외벽 마감은 좀 특이해 보이기는 한데 이 역시도 꾸루비제의 작품 중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 기숙사의 저층부 마감이요. 정면이 아니라 후면 쪽으로 가서 1층 휴게실 외부를 보면 자연도를 쌓아서 만든 외벽 마감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대회의실은 경사 언덕을 이용해서 지하층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네요. 지하층에는 정확히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창고 같은 것이겠죠. 자, 이제 필로티 아래 공간을 살펴볼까요? 저층부를 통해서 필로티도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남쪽 필로티 공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남쪽 필로티 공간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스위스 기숙사와 유니테 타베타시용의 필로티 공간과 비슷해 보이죠? 남쪽과 북쪽에는 두 개의 계단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남쪽 계단실입니다. 이쪽은 꾸루비제 특유의 노출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네요. 남쪽 필로티 공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쪽으로 브라질 기숙사를 들어가는 정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쪽이 정문 입구입니다. 브라질 기숙사는 내부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문을 열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외부를 보니 정말 내부가 궁금했거든요. 남측 필로티는 저렇게 저층부로 북측 필로티로 나눠집니다. 아참, 제가 구한 평면에는 저 공간은 도면에 없네요. 저기는 무슨 공간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동측 저층부가 이어집니다. 저기가 동측 저층부입니다. 저 안은 아마 브라질 기숙사 관련한 업무를 보는 공간이겠죠. 저기도 내부를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북측 필로티 공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녀온 지 겨우 2달이 되었는데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또 헷갈리더라고요. 빨리 정리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북측 필로티입니다. 저기는 동측 저층부이고요. 브라질 기숙사의 북측 측면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미친놈이 대낮에 이쪽 숲에서 조깅하다가 갑자기 소변을 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랑스 놈들이란 내 참. 그리고 이 부분이 동측과 서측 저층부를 잇는 통로 공간입니다. 여기 내부 정말 멋집니다. 이 저층부의 평면 형태 등은 솔직히 꾸루비제의 다른 작품에서는 보지 못했네요. 물론 디테일이나 이런 것은 꾸루비제 것이기는 하지만요. 저 문은 저 복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는 북쪽 필로티의 계단실입니다. 저쪽은 북쪽 필로티의 끝쪽이고요. 저층북만 빼고 어디를 봐도 꾸루비제의 디자인인데 코스타는 정말 이름만 빌려주었나 봅니다. 그럼 재료는 좀 다를까요? 브라질 기숙사의 필로티는 노출 콘크리트이지만 상부는 자갈을 깔아놓은 판넬을 부착해서 외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감은 비슷한 시기에 완성된 라토레토 수도원의 기숙사 외벽에도 사용을 했네요. 물론 사용한 자갈은 좀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요. 내부를 못 볼지도 몰라서 외부를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내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중한 사진들 날려버렸죠. 그래도 스마트폰 사진이 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상층 입구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전 말씀드렸죠? 지상층 입구는 바로 여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기가 닫혀 있으면 어떨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부 사진을 찍을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여기 경비원이 제지하더라고요. 여기 입구는 방풍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국제기숙사인데 그 경비원은 영어를 못하더라고요. 대망의 지상층 로비 공간입니다. 여기 바닥 마감은 코르비제 작품 중에서는 대단히 드문 재료였습니다. 경비원은 여기를 구경하려면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 내용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점심 전에 왔는데 정말 여기는 아무도 없어서 사진 찍는 데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로비 공간은 실제로 사용되는 공간이기보다는 전시 공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쪽은 바로 대회실 쪽입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겠지요. 여기 공간을 사진만으로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공간에서 꼬르비제 말고는 다른 건축가의 냄새가 나지 않는데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코스타의 역할이 무엇인지요. 아참, 이야기하다 보니 경비원 에피소드 이야기를 놓쳤네요. 경비원은 기부금으로 2유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돈밖에는 없어서요. 그래서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냐니까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네요. 로비에서 이제 대회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다시 나가 돈을 거스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결국 2유로를 주고 내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자마자 태도가 바뀌더니 저기 대회실 문을 열어주며 사진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기부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경비원이 삥땅 친 것이겠죠. 그래도 이렇게 대회실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여기 내부를 들어가서 사진 찍을 생각은 못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에 대회실이 있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여기로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회실을 안 들어갔으면 후회했을 것 같네요. 대회의실은 계단 강의실과 넓은 오픈 공간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 강의실은 이해가 되는데 왜 이 공간 전체를 계단 강의실로 쓰지 않았을까요? 이 반쪽의 공간은 도리어 이 아래의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쓸데없이 넓은 공간이거든요. 다 이유가 있겠죠. 대회의실의 외부창은 그냥 그대로 아까 전 보여드린 라투레토 수도원의 복도층을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창문틀 디테일은 라투레토 수도원의 것과 닮은 듯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도리어 파르미니 문화회관의 창과 문과 더 비슷한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세 작품 모두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지요. 이 디테일을 한 지원이 맡은 것이 아닐까요? 대회실의 계단 강의실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대회실의 계단 강의실 부분은 경사가 되어 있어서 반층 정도 모질하게 바닥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여기는 뒤에서 무대 쪽을 바라본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무엇일까요?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까 바로 이 공간의 외부가 여기더라고요. 이 부분도 평면에서 표현이 안 되어 있던데, 그런데 천창이 아니던데 왜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혹시 집수정? 무대 위에서 계단 강의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조명을 다 켜면 여기의 공간감은 더 돋보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렇게 위를 삼각형으로 천장을 나눈 것은 환기 설비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나중에 대회실 공간을 계획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공간을 배치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여기는 무대 뒤쪽입니다. 무대 뒤쪽은 이렇게 칸막이로 살짝 가려 놓았는데 이쪽에는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대회실 옆에는 이렇게 화장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왔으니까 흔적을 남기고 가야죠. 그런데 여기 화장실은 뭐 그렇게 땡기는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좁아서 사진각도 안 나오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예전 브라질 기숙사를 조사했을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동측과 서측 저층부의 통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갔거든요. 여기는 정말 그곳으로 가기 전에 먼저 북쪽 통로를 살펴볼까요? 여기가 북쪽 통로입니다. 스마트폰을 광각으로 하지 않으니 또 한컷에 찍히는 공간이 제한되네요. 그래서 구글맵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저기는 아까 전 그 나쁜 경비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브라질 기숙사의 유일한 엘리베이터이고요. 유럽의 기숙사는 방학 기간에는 오픈하여 일반 손님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를 들릴 때는 여기에 아주 숙소를 잡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까 전 보여드린 엘리베이터입니다. 은근슬쩍 여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경비원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못 들어간다고 막더라고요. 그러면 엔데믹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동서층 저층부 통로는 저쪽입니다. 자, 이제 동측과 서층 저층부를 연결하는 통로를 한번 살펴볼까요? 동서측 통로를 동측 저층부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 통로는 특별한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선물입니다. 여기 유리 커튼 월의 디테일은 대회실의 창과 같아 보이고요. 이렇게 원형 곡선으로 공간을 만들고 내부에서 필로틱 기둥을 비롯해서 외부 공간을 살필 수 있게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건축적 산책로인가요? 그리고 이 통로의 정점은 바로 동측 저층부의 홀에서 하늘로 열려져 있는 창입니다. 또 저 외부의 구조형물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내부에서 보는 게 더 멋집니다. 천창에서 보이는 것은 바로 브라질 기숙사 산층부의 동측 인면입니다. 이 천창은 원래 꼬르비제가 잘 사용하는 천창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꼬르비제는 이렇게 외부가 보이는 천창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도 이 사진만으로는 여기 공간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서 동영상으로 한번 촬영해 보았습니다. 천창으로 보이는 저기가 바로 그 외부 공간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동서측 바로 가로지르는 통로입니다. 이쪽으로 계속 따라가 볼까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시죠? 외부의 조형물이 그 내부에서 보는 게 더 멋있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나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저쪽이 그 북쪽 필리트로 나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지상층 로비 쪽 공간이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이면은 저기 남쪽 필로티 공간도 이렇게 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이 바로 아까 전 그 공간이고요. 비록 동측 저층부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동측 저층부의 이쪽 끝쪽방은 내부 사진을 구글맵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방이요. 그런데 평면하고 이쪽 복도는 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내부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내부는 이렇게 생겼네요. 은근히 아늑해 보이네요. 자, 그럼 상층부가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못 들어가 보았지만 역시 제게는 구글맵이 있지요. 구글맵으로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계단실은 저쪽의 남측 필로티 계단실입니다. 계단실 내부에서 로비 공간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이쪽으로 기숙사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냥 밀고 들어갈 걸 그랬어요.
지상층 기숙사 단위 세대 평면입니다. 모든 기숙사 세대들은 동측을 향하고 있네요. 그리고 구글맵에서 나오는 계단실은 여기 같고요. 여기가 그 계단실입니다. 여기 계단실은 확실히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게 맞아 보이네요. 이 계단실의 컬러 조합은 좀 촌스러워 보이기는 해도 은근히 잘 조합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계단실에서 복도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저쪽에는 기숙사방 내부도 보이네요. 계단실을 나와서 계단실 입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뭐 그저 평범해 보이는 계단실 입구이네요. 여기가 브라질 기숙사 상층부 복도입니다. 너무 말끔하고 밝잖아요. 그런데 저 복도 끝쪽의 두 문은 어디로 가는 거죠? 저쪽 끝에도 문이 두 개 있네요. 복도는 정리가 좀 안 되어 보이네요. 자, 그럼 기숙사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기숙사방 입구 외부이고요. 여기는 기숙사방 입구 내부인입니다. 이 공간 배치 개념은 스위스 기숙사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기숙사방 안쪽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것입니다. 규모도 스위스 기숙사방이랑 비슷해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빌트인 퍼니처 건너편에 보이는 곳은 욕실인 것 같은데 화장실도 같이 있나? 스위스 기숙사랑 다르게 여기 브라질 기숙사는 유니테 다비타시옹처럼 발코니가 있는 것이 다르네요. 라토레토 수도원의 기숙사도 이와 비슷해 보이는데요. 브라질 기숙사도 스위스 기숙사도 있는데 코리아 기숙사가 있어야겠지요. 제가 사전 조사가 많이 부족했는데 바로 브라질 기숙사 근처에 한국 기숙사가 위치하고 있네요. 이게 바로 시대 인터내셔널레 유니버시테 드 파리, 즉 파리 국제대학촌 한국관이라네요. 그런데 여기를 설계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라 피에르 부르동이라는 외국 프랑스인 같습니다. 이왕이면 여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건축가가 설계를 했으면 어떨까 싶네요. 그런데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 건축가가 있기는 한가요? 앞 컨텐츠에서 김수근, 김중욱 건축가의 컨텐츠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후 한국 건축계에서 일반인도 아는 한국 건축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네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건축가는 결국 작품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두 명의 건축가 이후에 시대를 관통하는 멋진 건축 작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프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